장래연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오셨던 우리 이제 목사님, 오늘 이제 선생님이에요. 오늘 또 좋은 소통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스피치 디자이너로 여러분 만나 뵙게 됐습니다. 장동일입니다. 오늘 어떤 내용을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알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죠?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 기술이 있는데요. 그 중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좀 같이 이야기를 할까 해요. 중요하죠.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논리적으로 말하는 기술 중에 가장 좀 단순한 거예요. 영어로는 이제 프랩이라고 그래요. 영어 단어의 앞자만 따서 프랩 구조라고 하는데요. 저는 그걸 2009년에 커뮤니케이션 교수님으로부터 배웠어요. 그때 이제 아시겠지만 제가 스피치 학원을 그때 했잖아요. 그때 커뮤니케이션 학 교수님을 모시고 수업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강의하시면서 가르쳐 주셨던 법이에요. 그게 이제 최근에 책에서 나오는 걸 보고 쭉 썼던 방법이고 여러분들한테 유용할 것 같아서 오늘 좀 짧지만 좀 핵심만 전해드리려고 해요. 그러면 논리적으로 말을 할 땐 뭐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. 논리적으로 탁탁 말을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앞뒤가 안 맞고 뭐 또 삼천포로 갔다 다시 오기도 하고 많이 그러잖아요. 프랩 구조라는 건 이제 첫 번째 P는 포인트. 그러니까 포인트라는 건 딱 핵심을 짚어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. 근데 이 포인트라는 건 이제 주장. 이제 어떤 주장이라든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제 제시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R. 프랩 구조에서 R은 reason, 이유예요. 그럼 내가 이걸 주장을 하는 이유가 뭐냐? 그러니까 이유를 이제 이야기를 해요.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이유를 이야기하더라도 사람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세 번째가 example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주장했던 걸 시간이 흐르면서 나도 까먹고 상대방도 까먹을 수 있어요. 그래서 마지막에는 내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야. 마지막은 제 주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. 말하자면 제 주장인데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리 한번 해주는 거죠. 그렇죠. 마지막은 앞에 이제 이야기한 거죠. 거를 정리해주는 거다. 포인트, 주장할 말이 무엇인지. 포인트, reason. 그거에 대한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. 그 다음에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고 사례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줘라. 그렇죠.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논리적으로 간다는 게 이게 뭐 굉장히 막 철학적으로 가고 과학적으로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. 제가 말할 때 논리적으로 간다는 건 일관성 있는 거예요. 일관성. 리더 중에 가장 안 좋은 리더가 어떤 리더인 줄 아세요? 자기 주장이 강한? 아니에요. 제가 볼 때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. 좋은 리더는 일관성이 있죠. 따르는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. 우리 리더는 이런 성향의 사람이야. 그러니까 이렇게 대하면 괜찮은 사람이야. 그런데 이게 아침 저녁으로 바뀌어 버리면 사람들이 거기에 맞추기 어려운 거죠. 그래서 말이라는 게 논리적으로 말을 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일관성이에요. 처음에 주장한 것과 마지막에 주장한 것이 맞으면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한 게 합리적이다. 일관성이 있다. 그리고 앞뒤가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죠. 비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. A로 시작했는데 Z로 끝나. 그게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삼천포로 간 거죠. 가는 거지. 물론 이제 어떤 재미를 위해서 그 다음에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서 삼천포로 가는 건 있어요. 의도적으로. 그렇지만 이게 다시 못 돌아오면 그거는 이제 일관성이 없는 거죠. 그렇죠. P를 다시 못한 거야. 그렇죠. 마지막 P를. 근데 이제 앞에 P하고 마지막 P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. 같은 주장이지만 첫 번째 P는 이제 내 주장이 이런 거다라는 걸 알리는 P고 마지막 P는 그러니까 내 주장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이익이 된다. 그러니까 어떤 이제 설득적인 요소가 가미된 거죠. 물건을 판다 그러면 자, 이 물건이 좋아. 근데 끝에 가서도 이 물건이 좋아 라고 끝나면 그건 아무런 구매가 안 일어나요. 이 물건이 좋아? 왜 좋은 줄 알아? 예를 들어서 이래? 자, 그러니까 너가 이 물건을 오늘 선택하면 너의 삶은 달라질 거야. 라는 마지막에는 그 결단을.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아주 좋겠네요. 안 사면 안 돼. 큰일 나. 근데 처음부터 야, 이거 사야 너 행복해. 이거 안 사면 불행할 거야 라고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죠. 그거에 대해서 불신도 생기고 지금 공감의 어떤 과정이 없는데 막 들이대니까 싫어하죠. 맞아요. 그래서 예전에 영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식을 많이 했어요. 근데 요즘은 많은 분들이 교육도 높아지고 또 이런 소통 공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막
막 밀어대면 싫어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네.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감성의 호소도 하고 그렇죠. 여러 가지 방법을 했을 때 물건 구매가 이루어지고. 그래서 요즘 제가 그 홈쇼핑을 가끔 네. 보면 쇼 호스트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근데 굉장히 이렇게 앞뒤가 맞게 논리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기는 하더라고요. 이 프랩 구조를 사용하면 훨씬 더 그쵸. 이제 설득력이 있죠. 예를 들은 부분에서는 이성적인 부분을 건드리는 예가 있고 감성적인 부분을 또 건드리는 예가 있어요. 그렇죠. 말하는 사람이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example, 그러니까 사례를 다양하게 이런 대상에 따라서 그 사례를 다양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주장한 것이 상대방에게 설득될 이제 확률이 높아지겠죠. 어필을 잘할 수 네, 있겠죠. 그렇죠. 네. 강의할 때도 네. 사례를 많이 들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사례가 많을수록 네. 강의가 풍부해지니까. 네네. 네. 근데 그 사례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내가 겪은 쪽에서도 네.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할 때는 그렇죠. 책을 본다든지 남의 사례에서 와서 전문가격. 네. 예, 그거를 또 응용을 한다든지 하면 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거죠. 그렇죠. 우리가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이제 어렵게 생각을 하면은 안 네네. 되겠고, 그렇죠? 그래서 앞뒤가 맞아야죠. 네. 앞뒤가 맞는 게, 아니, 남성분들이 논리적인 게 조금 떨어져요. 이제 왜냐면 옥하면 그냥 오격다짐 뭐 이런 게 좀 있죠. 특히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뭐 이럴 내 때. 중심으로 말해서 그래요. 상대방의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중심의 말을 하니까 그래요. 예를 들어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이 있어요. 근데 젊다 보니까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제가 못 알아듣는 언어들이 있어요. 이분이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는 내가 처음 듣는 거야. 예를 들어서 이제 사실 뭐 본캐, 부캐라는 말이 있더라고요. 줄임말들. 네, 그래서 저는 이게 본캐가 뭔가. 근데 부캐는 그냥 신부들이 들고 있던 꽃만 그건 생각했지. 줄 알았어요. 이게 부캐가 뭔지를 몰랐어요. 그 갬성. 맞아요. 갬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. 난 다 아는데 모르세요. 아셨어요?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.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떤 식당을 갔대요. 근데 참 갬성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야 이상하다. 이 사람이 지금 아나운서인데 왜 감성이라는 말을 안 쓰고 갬성이라는 말을 쓸까? 아나운서가 더군다나. 네,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거를 제가 모른다는 걸 이렇게 들킬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갬성이라는 말을 계속 쓰니까 제가 이제 수긍을 했어요. 아는 것처럼. 이제 만남을 끝나고 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감성을 요즘에 갬성이라고 부른대요. 이 갬성이 없는 말이 아니라 요즘에 생겨난 말이구나. 이제 그런 걸 이제 보게 되는 거죠. 근데 그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서로 호응해 주는 거예요. 논리적으로 말한다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것만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사례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쓰는 언어에 맞게 내가 맞출 수 있고 그 사람의 언어를 나한테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그 사람에게 이제 심어주기도 하는 거죠.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네네. 만들어내는 네네. 이런 신조어들이 많아요. 네네. 근데 그 신조어들이 네. 나이가 들은 네네. 사람들은 네. 모를 수가 있어요. 많이 네네. 못 따라가고 모르는 경우도 네. 많은데 네. 우리 공부해야 돼요. 그쵸. 니네 왜 그런 말 써? 한 90년대, 2000년 네네. 초만 해도 네네. 그런 말 쓰면 쓴다고 야단도 쳤고 네. 고운 말을 네네. 써라 많이 네. 그렇게 했죠. 근데 네. 요즘은 고운 말이라기보다 시대의 흐름에 네. 따라서 언어가 변하는 것 네. 같아요. 네. 또 TV에서도 네네. 그 언어들만 나와요.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TV를 안 그렇죠. 보시면 더 모르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수정해 가기도 하고 갖고 있는 좋은 걸 주기도 하는 거죠. 그냥 무작정 사람들한테 야 이게 좋으니까 이 말을 써 이게 안 좋으니까 이 말을 쓰지 마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프랩이라는 구조를 따라서 제시하게 되면 옳고 그름을 떠나는 거예요. 내 주장이 옳고 그른 게 아니라 그걸 떠나서 좀 더 합리적이다. 이게 너한테 좀 더 유익하다라는 걸 이제 호소하게 되면 설득력이 있는 거죠. 감성이라고 말했으면 금방 잊혀질 텐데 갬성이라고 말하니까 새겨져. 그래서 갬성하면 이제 그 사람이 생각나는 거죠. 사례를 들 때 썬 사례를 좀 들어주면 좀 더 내가 말하는 것이 기억에 남는 거죠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장보다 더 중요한 건 사례를 들은 것 같아요. 뭐 이제 대표님하고 저랑 이렇게 얘기했으면 절대 사용하지 않았을 단어들이죠. 그런데 이제 지금 강나연 TV의 구독자가 제가 볼 땐 20대부터 다 있지 않나요?
20대도 있겠죠. 제가 볼 때 20대부터 다 있기 때문에 10대도 있어요. 아, 그러면 이런 단어 써줘야 돼요. 뭐 갬성이니, 본캐니, 부캐니. 아, 근데 제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구독자가 많다 보니까 자꾸 그쪽 이야기만 하게 되더라고요. 그렇죠. 그래서 이제부터는 젊은 분들을 위한 방송도 해야겠다 해서 제가 지금 요번 한동안 쉬고 다시 시작하면서는 모든 대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고자 해요. 그래서 그전에는 저기가 제일 많아요. 40대, 50대. 그러면 제가 이제 온 김에 제안 하나 드릴게요. 시리즈를 한번 해보세요. 신조어 시리즈. 그래서 뭐 연령대별로 많이 쓰는 신조어 시리즈를 방송에서 다뤄주시면 신조어를 몰랐던 분들도 알게 돼서 자녀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을 만날 때 유용하게 대화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? 맞아, 그것도 소통 방법이기 때문에. 신조어 시리즈 해가지고 이게 이제 나쁜 건 아니니까 단지 맞아요. 이제 서로 편하게 쓰고 낯설게 써서 기억하기 위한 거니까 뭐 신조어 시리즈로 한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니,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오늘 미션을 주시네요. 제가 또 그거 공부해야 되잖아요. 아니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우리 따님들 있으시잖아요. 그러면 젊은 게스트를 불러서 이제 얘네가 주로 쓰는 신조어가 뭔지 인터뷰 형식으로 하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괜찮네요. 우리 딸이 아마 출연을 안 할 거예요. 출연료가 없거든요. 뭐 그러면 안 할 것 같아요. 소개해서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소통의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네요. 꼭 한번 해야겠네요. 꼭 한번 해볼게요. 그러면 오늘 우리 그 선생님께서 여러분에게 팁을 주시는 게 논리적으로 말하는 거를 알려주셨죠. 프랩 구조에 의해서. 또 영어로 또 너무 말하면 기억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. 그래서 한국말로 다시 풀이를 해서 요약을 해주자면 주장, 그 다음에 그 주장에 대한 이유, 그리고 그 주장에 맞는 사례들, 그리고 다시 재주장, 그런 구조로 가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게 되고요. 대신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. 제가 이제 이런 걸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부모님들께 자기 의견을 너무 뚜렷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디서 이게 대들어? 이런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어요. 그런데 그럴 때 이 아이가 제대로 배웠구나. 우리 아이가 지금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는구나 라고 다독여 주시면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봐요. 이렇게 무턱대고 우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했을 때는 부모님도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마 반박? 뭐 이런 걸 못 할 거예요. 앞뒤가 너무 딱딱 맞으니까. 그래서 이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이 대화를 했을 때 남성분들이 여성분들한테 이길 수가 없는 게 여성분들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. 논리적이죠. 근데 남성분들은 논리적이 없다고 성격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말싸움에서는 남성분들이 다시게 돼 있어요. 여성분들은 하루에 10,000자가 넘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하지만 남성분들은 3,000자밖에 안 되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. 오늘부터라도 나도 우리 와이프랑 싸울 때 좀 이겨봐야겠어. 아니면 여자친구랑 나 좀 이겨봐야겠어 하시는 분들은 오늘 배운 논리적인 기법으로 말하는 습관을 한번 익혀보세요. 오늘부터는 내가 어디 가서 누구랑 말을 하더라도 절대 지지 않는다. 꼭 기억해뒀다가 한 번쯤 만들어 보세요. 그래서 그거를 사용을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충분히 말 잘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.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. 오늘 또 밖에 비도 와요, 그죠? 그러게 전에도 비 왔는데 오늘 또 비 오네. 오시는 날 비만 오네요. 오늘 이렇게 좀 감사하고요. 시청자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또 한마디 해주세요. 논리적으로 말하는 것의 목적은 결국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얻는 거죠.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면 저는 모든 걸 얻었다고 보거든요.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다른 거 가지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말로 먼저 마음을 얻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그 이후에 자연스럽게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또 우리 장동일 선생님 모시고 논리적으로 말하기를 배워봤습니다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